정경심 교수님의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서 표창장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도 전에 왜 동양대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에 관해서 회의를 했는지를 알면 배후에 누가 있고 누가 그 회의를 주최했고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를 알면 최성해가 결국은 가장 표창장 위조 검찰과 몰아붙일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정기석을 잡아야 된다. 지금 정기석을 취재를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8월 17일 날 김병준 최규일 만난 건 진짜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얘기잖아요. 윤석열은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을 들이받습니다. 어떤 식으로 받았냐, 처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초동 촛불항쟁은 정기석이 아니라 전규섭, 검찰에 없는 시나리오였어요. 그러니까 당황을 했죠. 이미 정경심 교수 재판이나 조국 장관님 재판에 드러나는 사실들을 보면 어이가 없죠. 표창장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 2020년 잘 보세요. 2020년 1월 23일 23일 무슨 일이 있었냐.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을 검찰이 느닷없이 기소를 합니다. 정기섭이가 행정처장이에요. 정기섭 행정처장을 잡아야 돼요. 1월 23일 날 검찰이 1월이면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미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법은 국회를 통과했죠. 그렇죠? 이미 검찰개혁 공수처법은 국회를 통과합니다. 1월 달은 뭐죠?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었을 거예요. 윤석열이는 대놓고 선거에 개입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발악을 했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 1월 23일 날 현직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대면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대면 조사 한 번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국 장관님의 아들 인턴 경력 증명서를 발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니 어떻게 현직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검찰 나부랭이들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대면 조사 한 번 안 하고 전격적으로 기소를 해요. 여러분들 그때 그거 기억나요?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랑 그 당시에 기소하려고 그랬던 검사들이랑 맞서는 사건이 이거예요. 지난 사건인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그때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거는 기소하면 안 된다라고 맞섰던 사건이 바로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사건이에요. 이때 왜 그러면 검찰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했냐? 검찰의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을 검찰에서 기소한 놈들이 누구냐? 송경호 특수부 차장, 고영곤 많이 들었죠? 고영곤 특수부 부장. 송경호, 고영곤 누구예요? 조국 장관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이었어요. 그렇죠? 조국 장관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송경호 차장과 고영곤 부장이 전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가 직접 지시를 해서 송경호와 고영곤을 이용해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때 그래갖고 서울중앙지검과 윤석열이가 한번 부딪혔잖아요. 더 웃긴 건 뭐냐? 왜 이렇게 급하게 대면 조사 한 번 없이 기소를 했냐? 바로 추미애 장관이 검찰 인사를 발표하기 30분 전에 추미애 장관님이 취임하시고 검찰 인사를 발표하기 30분 전에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을 바로 기소를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그래서 윤석열이가 직접 지휘한 거예요. 윤석열이 직접 지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일선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의 말을 묵살하고, 그쵸? 서울중앙지검장의 말을 묵살하고 윤석열의 직접적인 지시를 따라서 기소를 한 사건이에요. 이게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그러면 잘 보세요. 검찰이 최강욱을 그렇게 무리하게 기소한 이유는 뭐예요? 최강욱과 조국 전 민정수석, 현 공직기강 비서관, 청와대 인사들이 뭔가 굉장한 무언가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계속 그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검찰은 왜 최강욱을 기소했나? 조국의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거. 그러면 청와대 출신인 조국과 최강욱은 뭔가 불법적인 일들이 청와대에서 계속 자행되고 있다는 선거 1월이야. 1월. 계속 청와대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 같이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만들면 어떻게 해요? 조중동이 기다렸다는 듯이 조국 일가, 최강욱, 청와대가 비리의 온상덩어리같이 하면서 정권 심판론으로 몰고 했던 거예요. 얘네들이 검찰과 조선일보나 얘네들이 노골적으로 이번 선거에 개입하는 사건이 바로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 사건이에요. 여기에서 얘네가 멈추질 않죠. 그 다음 사건이 뭐예요? 보시면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게 1월 23일 최강욱 기소예요. 검찰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6일 후에 무슨 일이 있냐? 1월 달에 어떤 일을 했는지 생각하면 검찰은 노골적인 문재인 대통령 탄핵과 선거 개입을 했던 거예요. 6일 후에 바로 무슨 일이냐?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박형철, 한병도 3명 청와대 비서관 등을 포함해서 13인을 동시에 기소했던 거예요. 임종석 실장부터 해갖고 기억나시죠? 최강욱을 기소하고 6일 후에 임종석, 박형철, 백원우, 한병도 할 것 없이 청와대 출신들을 모두를 기소를 해버려요. 그게 바로 6일 후 1월 29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뭐지? 이미 검찰은 청와대를 너무 타겟으로 잡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는 선거가 굉장히 절실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청와대 출신들을 검찰이 기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재인을 잡기 위해서요. 그냥 청와대 인사들이 미워서 청와대 인사들을 기소했겠어요?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을 잡기 위해서 청와대 인사들부터 잡은 거예요. 그래서 1월 29일 날 임종석, 한병도, 백원호, 이런 13인을 기소를 한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이거는요, 검찰이 대놓고 선거 개입한 거예요. 세 번째, 공소장에 나온 검찰이 이 13명을 기소할 때 뭐라고 공소장에 쓰냐?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무섭죠? 13명을 검찰이 1월 29일 날 공소장의 내용을 보면요,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울산경찰청이 동원되고 김기현 시장과 그의 측근들이 수사를 했다는 것이고, 이 내용은 그들의 충실한 조력자 검찰 기자단에 의해 이른바 하명수사 프레임이 그때 씌워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1월달에 막 하명수사 하면서 조중동이 막 떠들었잖아요. 그렇죠? 이 하명수사 프레임이 얼마나 여러분들 말이 안 되냐? 지방선거를 4개월 하고 경찰이 내사를 했다고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검찰은 선거를 2달 반 남겨놓고, 그쵸? 2달 반 남겨놓고 요란하게 기소를 했던 거예요. 검찰이 선거 개입을 노골적으로 한 거죠. 또 소름 끼치는 거, 송철호 울산시장은 그 지역의 여러분들, 송철호 울산시장은요, 단순히 문재인의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조중동과 검찰은 문재인의 친구라서 울산시장이 당선된 것 같이 얘기를 해요.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요. 몇 번을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이고요. 그런 거는 모조리 빼고 현직 대통령과의 친분만을 강조해요. 그래서 결국은 선거 개입을 했다. 그래서 문재인은 탄핵이다라는 프레임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보시면 더 소름 끼칩니다. 청와대에 결국은 검찰이 내세우고 싶었던 건 뭐다? 청와대의 권력형 비리였어요. 청와대의 권력형 비리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쵸? 임종석이 검찰에 기소가 되고, 임종석은 전 비서실장이죠. 민정수석 조국도 기소되고, 한병도, 거기에다가 백원우, 거기에다가 최강욱, 모든 청와대 인사들이 검찰이 다 기소를 합니다. 그거는 누가 봐도 조중동은 권력형 비리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뭐다? 청와대에서 어마어마한 권력형 비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부패한 정권이다. 부패한 정권은 박근혜를 탄핵했듯이 탄핵하고 끌어내려야 된다는 프레임으로 몰고 갔던 거죠. 그래서 4.15 총선에 심판해야 된다로 가는 단계였죠.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이가 봐요. 청와대에서 어떤 비리나 부패의 문제가 먼저 수사를 해서 나온다고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보고가 갔거나 책임을 물리기 위해서, 즉 윤석열과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겨냥한 큰 기소를 한 거예요. 단순히 청와대 인사 13명을 기소한 게 아니라 청와대 인사 13명을 기소하고 그 안에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알았냐 모르냐 갖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윤석열의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짓이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돌아와도 섬뜩한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검찰은 진짜 기소를 너무너무 남발했어요. 무제한 기소를 했죠. 그때 여러분들 생각해주면 조중동 기사를 보시면요, 조중동에서는 여러분들 그 자살한 백모 수사관 있죠. 자살한 백모 수사관을 청와대의 백원우 비서관의 압박 때문이라고 몰아가요. 기억나세요? 그때 자살한 백모 수사관의 자살을 청와대 백원우의 비서관의 압박 때문이라고 몰아갔고, 이 급조한 시나리오는 백모 비서관은 백원우 지시로 울산에 내려가서 하명 수사에 관여를 했고, 검찰이 그 수사에 착수하자 청와대에서는 백모 수사관에게 심리적 압박을 했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자신의 자살을 했다고 조중동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게 뒤집히죠. 백원우 비서관이 상갓집에 갔더니 조중동은 못 들어오게 하고 백원우 비서관을 붙잡고 유족들이 오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로 끝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조중동 프레임이었다 그러면 그 백모 수사관의 가족들이 백원우에게 화를 내고 따지고 들어야 되는데, 백원우 비서관이 가니까 모든 가족들이 백원우 비서관을 붙잡고 우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조중동의 시나리오가 틀렸죠. 이 장례식에서 백원우 압박 때문에 자살하거나 소문이 더 이상 나오지 않죠. 그래서 백원우가 문재인 대통령의 조화를 들고 문상을 오자 유족들은 백원우를 끌어안고 큰 소리로 통곡하고 유가족의 태도에서 이미 백원우의 압박 때문에 백모 수사관은 죽은 게 아니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조중동은 그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송철호 울산시장건, 그쵸? 송철호 울산시장건이나 유진수 사건, 이거는요 대놓고 청와대를 겨냥하고 윤석열이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에요. 청와대에서 선거에 개입했다. 그래서 총선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총선만 자유한국당이 이기면 문재인은 탄핵이었어요. 얘네들이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이거는 검찰이 대놓고 선거에 개입했고,
결국은 왜 저렇게 총선 전에 청와대 인사 13명을 무리하게 막 기소하고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을 대면 조사 한 번 없이 1월 달에 막 저렇게 기소를 했냐. 결국은 4.15 총선을 겨냥해서 이거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4.15 총선을 이겼다고 참으면 안 되고 4.15 총선을 이겼기 때문에 반드시 저 무리한 기소를 한 검찰들에게 이거는 반드시 따져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지나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들 왜 이 기사가 나오지? 딱 맞아.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야. 그래서 윤석열이나 이게 보면요 개인 비리를 캐려고 하는 검찰의 조사도 아니었고 대놓고 청와대 인사들 선거 개입 그쵸? 공소 사실도 보면요 선거법 위반이에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면요 조국 장관의 사건도 잘 짜여진 각본이었고 그건 검언 유착에 의해서 그쵸? 여러분들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번에 우리 그 손은영 저도 거기 빈소 갔다 왔지만 나눔의 집 소장님 누가 죽였습니까? 언론이 죽인 거예요. 그렇죠? 저 백비서관 누가 죽인 거예요? 검찰의 압박으로 죽은 거예요. 제가 보면 검찰은 조국 장관 사건도 결국은 검언 유착의 사건이었고 또다시 시도한 게 바로 유시민이었던 거예요. 조국 장관도 자기네들이 한번 제대로 검찰과 언론이 엮어서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을 도륙을 하고 그 다음에 유시민을 타켓으로 잡았던 거죠. 하여튼 이건 우리가 이게 총선 대승했다고 가만둘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이 검찰의 일은 대놓고 이대로 둘 수가 없죠.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선거를 개입할 수 있어요. 진짜 선거를 앞두고는요 정치 사범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것도 법제화 시켜야 된다고. 선거 3개월 때는 선거 6개월 전에는 정치 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를 못하게 한다든가 그렇죠? 검찰이 기소를 못하게 한다든가 검찰이 선거 이후로 미룬다든가. 저는 이런 검찰을 어디까지